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오전 7시 10분에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태풍 영향권이 워낙 커서 집중호우와 강풍이 계속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KBS는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재난특보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태풍이 어디쯤 와 있는지 위치와 영향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풍 정보가 모이는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갑니다. 신방실 기자, 태풍의 지금 현재 위치가 궁금합니다.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는 거제에 상륙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울산 앞바다로 진출했고요. 지금은 포항 부근 동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5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면서 울릉도 부근으로 향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흰남노 이례적으로 강한 세력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름대가 많이 흩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강풍 반경이 400km에 이르는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특히 포항과 경주에 비가 많이 온 것 같은데요. 비바람이 거센 지역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밀려오면서 지금은 이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전쯤 포항과 경주 등지엔 시간당 11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라서 울릉도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선 50에서 최대 120mm의 비가 예보가 됐고요. 동풍이 밀려드는 동해안 지역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라도 토양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은 또 강풍이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강풍 상황도 궁금한데요. 전해주시죠. 네, 태풍의 중심이 이제 동해상에 놓인 가운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초속 40에서 60m에 이르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그 밖의 동해안 지역에도 순간적으로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해상에도 높은 물결 일고 있습니다. 남해상에 이어서 이제는 동해상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최고 12m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보가 돼서 해안가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만조 시각이 겹쳐지면서 해수면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저지대에선 침수 피해 우려됩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지역 현장을 직접 연결해서 지역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경북 포항에서는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현지 기자, 지금 포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 동안 거셌던 비바람은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해 경주, 포항, 군위 등 경북 23개 시군에는 여전히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포항 378.7mm, 경주 산내 264.5mm, 청도 금천 222mm, 대구 112.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시간당 최대 7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순간 최대 풍속이 30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경주와 포항, 김천 등 경북 5개 시군에는 여전히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특히 포항, 경주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를 많이 뿌렸는데요.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네, 포항 남구와 경주에선 오늘 오전에만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침수 피해 지역 역시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과 송도동, 죽도동, 북구 양학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포항시가 주민 대피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청림동 1통에서 7통 주민들에겐 청림 경로당과 청림 초등학교 등으로, 양학동 주민들에겐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대화천, 뚝이 무너지면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고, 경주시는 하동, 송선, 왕신저수지가 붕괴 위험에 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형산강 일대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포항 형산교와 경주 강동대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을 기해 홍수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경주에선 저지대 도로와 지하차도 10여 곳이 침수됐으며 모든 시내버스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 동로가 침수됐고 강풍에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상인동과 송현동 일대 540여 가구에서 정전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미 포항 지역은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더 오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북상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도 있는데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포항 저지대와 영덕 강구지구는 과거부터 수차례 침수 피해 지역으로 침수 피해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수해 방제 시설 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해안가 주변과 저지대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네, 경북 포항 남구에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곳곳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마을 회관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긴 했지만 걱정 속에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인 허벅지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포항 청림동 일대가 침수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 물살이 빠르게 흐릅니다. 저지대로도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경북 포항에는 한때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 침수와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전통시장도 물에 잠기면서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칠성천이 일부 범람하면서 주민 2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형산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 4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 말았게요. 대피소에 그냥 있으라고.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 내다보고 싶지만은 그렇게도 못하고 이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계속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와 열연공장에서 불이 나 열연공장 주 전기실 1개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또 포항제철소 자체 소방대가 진화 중에 호우로 소방대원 4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진화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태풍과 화재가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곧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KBS 울릉도 중계소를 연결해 봅니다. 이진 아나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이 오늘 정오쯤에 울릉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울릉도 상황 전해주시죠. 어떻습니까? 네, 울릉도와 독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정오에 울릉도 북동쪽 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침과 비교해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고요.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근처 해상에는 6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지만 태풍이 점점 근접해 오면서 파고는 최대 12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파도에 월파가 발생하는 등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등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태풍이 다가올수록 비와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울릉도에서는 지금 태풍 대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울릉군은 월파 피해가 잦은 마을 일대에 모래바대를 지원하고 항만 내 주차 차량을 이동하게 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해안 저지대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해안 산책로는 모두 통제됐고요. 낙석과 산사태 우려가 있는 일주도로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역 어선은 속초, 묵호, 포항 등으로 피항을 완료했고 피항하지 못한 소형 어선은 크레인을 이용해 무트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울릉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는 짧은 시간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울산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건 기자, 네, 지금 뒤에 화면 보니까 비바람은 거의 멎은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까지 무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시간이 지나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간혹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도 150mm 넘게 내렸고 울주군 삼동면과 북구 매곡동은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웃돌았는데요. 많은 양의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전 6시부터는 태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이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울산에는 큰 비 소식 없이 곳곳에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피해가 걱정입니다. 크고 작은 피해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좀 전해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실종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20대 남성이 하천물에 휩쓸렸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울산에 가장 근접한 오늘 오전 7시쯤 노인 한 명이 강물에 갇혀 나무를 붙잡고 있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풍에 시설물과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 소방본부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72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태풍이 가장 근접했을 때가 또 출근 시간대였을 텐데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대교를 포함해 아산로와 온산로 일대 등 울산 지역 도로 20여 곳이 출근 시간 한때 통제됐는데요. 통제된 도로가 많아 울산 지역 시내버스도 오전 9시까지 전체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을 오가는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와 시설 점검을 벌여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울산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8편도 여전히 결항된 상태입니다. 네, 울산 지역은 비바람이 잦아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건 기자가 볼 때 지금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도심 하천 수위가 아직 높아진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그쳤다고 해서 섣불리 강변 주차장이나 산책로에 접근했다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침수된 자동차를 억지로 운전하는 것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달동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부산은 태풍 흰남노가 통과하면서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지났긴 했지만 아직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네, 뒤로 보니까 아직 파도가 높게 일고 있네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강하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두텁게 하늘을 덮고 있던 구름도 조금씩 걷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순간 몰아치는 돌풍의 위력이 상당한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 해수욕장은 지금도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고 있습니다. 밤사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곳 해수욕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해변 산책로 보도블럭이 뜯겨져 나갔고
뜯긴 블록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와 큰 돌이 도로까지 떠밀린 곳도 있는데요. 이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부산은 침수 우려 등으로 지하차도와 해상교량 곳곳이 통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금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우선 운행이 중단됐던 대중교통이 모두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산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오전 7시를 지나면서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요. 이 지상 구간 운행을 중단했던 부산 도시철도도 오전 9시부터는 모든 구간 원활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김해 경전철도 오전 10시를 기해 정상 운행됐습니다. 다만 동해선은 코레일에서 운행 재개 시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강풍으로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됐던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주요 해상 교량도 차량 통행이 허용됐고 침수가 우려된 지하차도도 빠르게 통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보니까 비바람은 좀 멈췄는데 파도가 높이 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보가 중요할 텐데요. 부산 어떻습니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예보되어 있나요? 네, 기상청이 조금 전 발표한 기상 정보에 따르면 부산은 정오를 기해 태풍특보가 해제되고 대신 강풍주의보가 발효됩니다. 이 강풍주의보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기상청은 오늘 오후까지 이 같은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비는 모두 그쳤지만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네, 태풍 영향권에서 점차 벗어나겠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비가 모두 그치자 이제 지붕이나 담벼락 등을 보수하러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바람이 이어지는 만큼 이 뜯겨져 나간 구조물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비가 그치자 바닷가에 나와서 이 태풍이 지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지역 주민들도 계시는데요. 아직 절대로 이 높은 파도가 계속 일고 있는 만큼 해안가 근처로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마산항으로 가봅니다. 경남은 밤사이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 경남 마산항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네, 지금 마산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경남 마산항은 해가 뜨면서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몸이 휘청일 정도로 거센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력은 조금 더 느끼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남해안을 지나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밤사이 저지대 침수 우려나 산사태 위험이 큰 곳의 주민 대피 명령과 권고도 잇따랐는데요. 창원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 주민 2,6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2,500여 명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집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침수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산사태 위험지구는 현장 확인 뒤 주민들의 귀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창원과 거제, 밀양 등 9,200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절반 이상은 복구가 됐지만 통영과 남해 등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긴 한데 많은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산사태 위험도가 높다고요? 어떻습니까? 네, 창원과 밀양, 함양, 양산, 창녕에는 산사태 경보가, 합천과 의령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거친 경남 곳곳에는 산사태 위험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산항은 특히 태풍 흰남노의 상륙 시점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우려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산 해안가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사고 뒤 방제 언덕과 기립식
방조벽 등이 세워졌습니다. 만조 시각을 넘겼지만 우려했던 월파나 폭풍 해일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만큼 절대로 해안가 주변에는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밤사이 제한됐던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남해대교 등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세월교 150여 곳은 물에 잠겨 있어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지하차도 5곳과 일반 도로 20여 곳도 통제 중입니다. 오늘 아침 내려진 낙동강 밀양 용평동 지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경남에는 낙과와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이 50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남에는 소방당국의 200여 건의 배수 지원이나 안전조치 요청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이번에는 CCTV 화면을 보면서 각 지역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북 포항 롯데백화점 입구입니다. 오늘 이른 오전 상황에는 침수됐었던 곳인데요. 지금은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빠져서 교통 통제 상황도 없는 것 같고 교통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 진해구 속천항인데요. 정박해 있는 배들 아직 정박해 있긴 하지만 파도가 많이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에 있는 두호동 해안로인데요. 해안가에 주민들이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파도가 높고 지금 도로 있는 데까지 파도가 굉장히 밀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해안가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 앞입니다. 네, 이것도 일부 침수가 됐던 곳인데요. 지금은 물이 다 빠져 나간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포항 현대제철 삼거리입니다. 여기는 30분 전까지만 해도 침수된 지역이 비교적 많아서 차량들이 돌아가거나 좀 서행하는 곳이었는데요. 지금도 침수된 지역이 일부 보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교통이 흐름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조금씩 물이 빠져나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으로 가봅니다. 울산 중구 번영교 북단입니다. 네, 아직 내려가는 길은 통제가 돼 있는 것 같고요. 도로 위까지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차량들은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다리 밑까지 지금 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온종일 거센 파도가 들이치며 해안가 저지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또 초속 20에서 30m를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서귀포항의 명물 새섬을 집어삼킵니다. 맹렬한 기세의 파도는 쉴 새 없이 폭우로 들이치며 방파제를 넘습니다. 폭우 위 해녀타리장은 침수돼 접근조차 힘들고 급기야 바닷가 마을 일부 주민들은 침수 우려에 집을 떠나 인근 마을 회관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가 좀 저지되고 물때랑 맞으면은 파도가 저희 집까지 넘어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리 좀 여기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대피한 어선들 사이로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급히 인양을 시도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이제 앉은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잡혀 버렸어요. 또 다른 폭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한 바람에 어선이 침몰했지만 선주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전 재산인데 저희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자연재해에서 누구를 탓할 거가 아닙니다. 제주의 온종일 초속 20에서 30m 넘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은 속절없이 넘어갔고 아름드리 가로수도 쓰러지고 뽑히며 맥을 못 춥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직접 영향을 받은 제주는 100건 넘는 각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 상황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서야 본격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제주는 밤사이 대규모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의 정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할 무렵 강풍의 나무가 휘청거리는 사이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이윽고 밝아지지만 금방 다시 암전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제주 전역은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빌라, 근처 주택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냥 딱 꺼지더니 이제 쭉 정전이 됐다고 나와봤더니 이 라인 쪽이 다 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이 정전된 건 어젯밤 8시 50분쯤. 강풍으로 닫혀 있어야 할 개폐기 스위치가 열린 건데 비교적 간단한 조치여서 3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밤사이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붙는 경우가 상당수. 새벽 3시 기준으로 제주 지역 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이 마을에 있는 620여 가구도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겨 불편을 겪었는데요. 태풍이 근접해 있을 때여서 복구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작업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간단한 작업 외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선이 끊어진 부분들은 이제 2차 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팀이 출발해가지고 잘라놓는. 한전 측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해 최대한 빨리 복구를 마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제주 지역 피해 상황 살펴봤습니다. 부산에서도 강풍과 월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 상가 등이 침수되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구 해안가 산책로 보도블록이 폭격을 맞은 듯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뽑힌 가로수와 쓰러진 펜스, 가건물들로 도로 곳곳이 엉망입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철제 쓰레기통은 강풍에 뽑혀 도로를 막는 바리케이트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침수된 도로에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가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실내 집기도 모두 부서졌고 밀락동 회센터 일대는 정전 피해도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해 출력률 79% 수준으로 감소해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린시티 일대 상가도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판으로 입구를 막는 등 예방 조치도 했지만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태풍은 내부 집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광안리 바닷가는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백사장 모래가 인근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방파제를 넘어온 바닷물이 도로를 건너 인근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부산역 지붕도 뜯겨나갔고 중학교 지붕이 날아가 주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부산항에도 보안용 울타리와 항만 내 도로가 파손되고 신항 일부 터미널에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최대 순간 풍속이 오륙도가 초속 37m, 북구가 35m 등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으며 밤사이 누적 강수량은 금정구 152mm, 북구 147mm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KBS는 태풍 흰남노와 피해 상황을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KBS 뉴스는 마이케이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서울에서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돼 이동하시기 전에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포대교 연결해보죠. 이도윤 기자. 네, 지금 마포대교에 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뒤로 보이는 도로도 통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 상황 어떤가요?
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은 강변북로 한남대교 방향입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됐고 오늘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동작대교 마포대교 구간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 양방향이 오늘 새벽 3시 50분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고 여의 상류와 하류 나들목 구간도 차량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잠수교는 일찍이 차량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차량 통제 수위인 6.2m를 훌쩍 넘겼고 지금은 8.86m를 넘겼습니다. 네, 통제 구간이 많은데요. 퇴근 시간이 걱정입니다.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네, 한강 수위가 관건인데 현재로선 통제 구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통제되는 구간은 도시고속도로 9곳, 시내도로 6곳 등입니다. 노들로에서 성산대교 방향 진출입이 막혀 있고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양방향 통행도 현재 통제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군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도 오늘 오전 6시부터 막혀 있습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 일부 구간 등도 통제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한 뒤 우회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대교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되고 수백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금까지 중대본에 접수된 피해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집계한 공식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인명피해가 1명 있습니다.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와 경기 등에서 주택 5채가 침수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어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또 도로 3곳을 포함해 공공시설 6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제주의 당근밭과 마늘, 강원도의 벼를 비롯해 모두 284헥타르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와 경남, 부산, 울산 등에서 모두 44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부는 태풍 피해에 대비해 위험 지역의 주민 7천여 세대에 대해 사전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 부산 등에서 모두 2,600여 세대, 3,4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주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피해 집계는 각 지자체의 통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조사가 본격화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안전 우려 때문에 곳곳의 통행도 제한된 것 같은데요. 통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자체별로 통제가 해제되는 곳이 늘고 있지만 중대본의 공식 집계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통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국 22개 국립공원 600여 곳의 탐방로의 통행이 이틀째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숲길 10,000여 개도 그제 저녁부터 통제 중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통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만 강풍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교량 등 8곳에서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침수 피해 우려로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200여 곳의 진입이 제한됐고요. 마을 소규모 다리와 하천변 산책로 450여 곳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중대부는 그제부터 풍수의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안전해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특히 해안가나 하천변 같은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항공편과 열차 운행 등이 곧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통제 중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진 기자, 주요 공항들이 운항을 재개하고 있다고요?
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전국 공항 국내선 항공편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은 오전 9시부터 출발 도착 181편이 정상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공항과 김해공항도 각각 오전 10시, 오후 1시 도착 항공편을 시작으로 정상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오늘 새벽 태풍 피해 우려 등으로 전국 공항에선 출발 예정인 776편의 항공편 가운데 240여 편의 결항이 이미 확정됐는데요. 출발 공항별로 보면 제주가 98편, 김포 출발 여객기 62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43편도 미리 결항이 확정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문자 메시지와 공사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태풍 영향 때문에 통제됐던 열차 운행은 어떻습니까? 열차 운행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내륙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조정됐던 열차 운행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열차 300여 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60편의 운행을 조정했던 SR 열차의 운행도 정상화됩니다. 열차 운행 상황은 코레일 S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 철도와 달리 여객선은 아직 전 노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제주와 목포, 인천과 주요 섬을 오가는 국내 여객선 항로 101곳, 158척이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21개 노선도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장마 때 물난리를 겪었던 북한도 비상입니다. 특히 남한과 접한 강원도에 많은 비 경보를 발령하고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는데요. 정부는 북한이 임진강 상류댐을 방류할 경우에 미리 좀 알려달라 이렇게 재차 촉구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부는 어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권영세 장관 명의로 대북 통지문을 보내려 했습니다. 임진강 상류에 있는 북측의 환강댐을 방류할 경우 우리 측에 미리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통지문을 받을지 말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6월 말과 지난달 집중호우 때도 정부의 같은 요청에 답을 주지 않았고 통보 없이 환강댐물을 내보냈습니다. 사전 통보 없는 대규모 방류는 우리 측의 피해를 더욱 극심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방류 시 우리 측에게 사전에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지난 장마 때 평안도와 함경도 등에 큰 수해를 입은 북한은 태풍 흰남노에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 사설에서 자연의 광란도 대유행병 못지않은 엄중한 도전이라며 농작물과 건설 현장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북한은 TV에도 연일 태풍 관련 특별 방송을 편성해 시설 점검과 재난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황해도 남부와 강원도 개성시에 많은 비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혀 수위 조절을 위해 환강댐 방류량을 늘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임진강 수위 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아직까지는 임진강과 필승교 수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유랑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과 경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립산림과학원 서준표 박사 연결해서 산사태 위험 지역 그리고 대비책 등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산사태 위기경보가 지금 경계입니다. 심각 단계보다는 아래인데요. 이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좀 작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나 위험한가요? 네,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중소규모의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거나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발령되고 특히 산사태 주의보 수준의 강우가 내리는 지역이 전국의 30% 이상이거나 산사태 경보 수준의 강우가 전국의 15% 이상으로 예측될 때 발령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 산림청이 지금 산사태 경보, 주의보 이렇게 여러 곳 발령한 상태인데요.
특히 더 위험한 경보를 발령한 것이 현재 11개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네, 오전 10시 현재 산사태 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경상남도 창녕, 양산, 함양, 밀양, 창원 지역과 경상북도 경주, 포항, 칠곡, 구미 그리고 부산 기장입니다.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산사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이제 잘 알고 있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통상 30도 정도 경사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나죠. 그 밖에 산사태 위기경보 지역들의 어떤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사태는 주로 경사가 30도 이상의 급경사지나 물이 잘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을 가진 사면 또는 물을 많이 머금는 성질의 토양 사면이나 흙의 깊이가 깊은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산사태 위험이 느껴지는 지역들 혹시 지금이라도 미리 응급처치를 한다거나 위험을 막을 방법 이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도 태풍의 영향으로 아직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때는 안전한 곳에서 주변의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사전에 파악하고 숙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산사태 위험 문자나 대피 안내를 받으면 즉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산사태 조짐을 일반 시민들이 예상한다는 게 이게 매우 힘들거든요. 산사태 위험을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몇 가지 사전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땅이 웅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거나 맑은 계곡물이 흙탕물로 변한다던가 또한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사면의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 징후를 알아차리고 대피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인근의 대피 장소와 대피 경로를 파악해 두시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피 시에는 화재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대피하기 전에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면 흙이 흘러내리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대피하셔야 하며 바위나 다른 토사물이 접근해 온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으로 대피하고요. 혹여나 산사태로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소방서에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네,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지나간 뒤에도 당분간은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가 산사태 발생의 직접적 원인으로 대체로 비가 그치면 산사태의 위험성은 낮아지는데요. 하지만 이전에 내렸던 비로 인해 산에서는 아직 흙속으로 침투한 빗물이 여전히 많은 상태이고 계곡의 물도 불어나서 평소보다는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산사태 위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사님이 보실 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사방댐과 같은 사방시설로 재해를 막는 구조적 대책과 애경보와 같이 재해를 회피하는 비구조적 대책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해 사방사업을 확대 구축하고 애경보를 통한 경계 피난 대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박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의 서준표 박사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재 전문가 모시고 이번 태풍의 특징과 대응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인 이호준 KIT밸리 지진해일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이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태풍이 어쨌든 남해안에 상륙을 했다가 이제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마 정오쯤에 울릉도를 지날 걸로 보이는데 여전히 태풍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갔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자칫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빠져나간 거고요. 네. 여전히 이 태풍 강도가 강이고 가장 큽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역 지금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고요. 네. 완전히 빠져나가기까지는 오늘 오후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태풍 중심이 지나간 거지 그렇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은 크니까요. 그런데 보통 어떻습니까? 태풍이 상륙을 하고 지나가거나 나가면 세력이 좀 약해지고 중심 저기압도 굉장히 낮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이번에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번 태풍 위력이 말씀드린 대로 태풍 사라 버금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950헥토파스칼 밑으로 지금 남해안 들어와가지고 세력이 큰 건 알겠는데 일반적인 태풍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 육상 지나서 동해로 빠질 때는 이미 970 내지 980까지 약해지고요. 동해 중심부에 가면은 완전히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예보 나오겠지만 울릉도 쪽 가는 데까지도 아직 960헥토파스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네. 태풍이 그대로 살아서 숨쉬는 거고요. 뭐 오늘 저녁이나 돼야 저쪽 위로 올라가서 온대성 저기압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주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태풍입니다. 지금 반경이 40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영향권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크게 사그러들지 않았고요. 강도 그대로 강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그대로 한반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태풍 그 상륙 시간이 또 이 남해안 또 해안가 지역의 밀물 시간하고 많이 겹쳐서 그렇습니다. 해일 우려도 컸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해일 가능성 남아 있습니까? 해일 가능성은 남해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없다고 보고요. 네. 일단 동해로 빠졌기 때문에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동해안 쪽이요. 동해안 쪽. 예, 아직 예측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쪽에 뭐 너울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해일도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해안 쪽은 해일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번 태풍 지나면서 남해안 쪽에 주로 관심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동해안 계신 분들은 안전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 태풍이 커가지고 울릉도에서 동해 쪽에서 다가오는 태풍, 다가오진 않겠지만 영향을 주는 태풍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남해에서 조금 긴장하셨듯이 동해에 계신 분들도 긴장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강풍이 여전히 계속 있는 거고 호우도 오늘 계속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CCTV로 경북 울릉읍 사동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파도가 굉장히 높게 치고 있네요. 아직 울릉도에 최근접한 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네, 태풍 파도가 위험 굉장히 높네요. 우반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점점 더 이런 현상이 더 커지겠죠. 그렇겠죠. 태풍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은 파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봤던 울산 중구 번영교 북단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도로 위까지 물이 다 가득 찼습니다. 여기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인데도 이렇게 비가 물이 계속 많이 있고 수면이 높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밤사이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부분들이 2002년 태풍 루사가 기록적인 폭우를 내렸거든요. 강릉에 800mm 넘는 그 비를 내렸을 때 시간 강우량이 약 그러니까는 1000mm여서 그러니까 100mm가 됐었죠. 네. 예, 100mm가 됐었는 부분인데 오늘 그 기록이 이번에도, 깨졌습니다. 예, 그게 보니까 태풍 위험 우반원 쪽에서 비구름이 길게 남북 방향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그 포항하고 쪽 위치에 딱 맞아 떨어졌고요. 진행되면서 그게 벗어나면서 지금 비는 그쳤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죠.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많은 비와 강풍이 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특히 비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 피해가 이 정도까지 많을지는 사실 상징적으로 예측은 했었지만 실제 이렇게 구현됐을지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 피해가 많아서 침수 지역도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침수나 고립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침수가 된다는 곳에서 행동하는 부분들은 취약 지역에서 사전에 대피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원칙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측 못했을 적에 내가 저지대에 있거나 지하 시설에 있다 하게 될 경우에는 빨리 올라와야 되겠죠. 거기 계속 계시다가는 어디까지 물이 차일지 모르니까. 그런데 바로 뭐 바깥으로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지금 뭐 잠잠해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높은 건물 지하라면 위쪽 수직 방향으로 그냥 대피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좀 전에 CCTV 화면에서도 보였었는데 이제 물이 찬 곳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차를 무리하게 좀 운행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침수가 됐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수됐을 때 자동차를 운전해서 들어간다는 거는 운전자 자신이 아실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건 아실 거고요. 어느 순간 엔진이 딱 멈추게 되면은 그 차를 나중에 버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지금 뭐 다행인 거는 비가 그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는 비 한참 내리고 있는 가운데 물이 찬 도로를 달리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이런 날에는 가급적
자동차 운행을 하지 마시고 예.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으셔야 된다면 그렇습니다. 교통 정보를 좀 확인하시고 물이 그렇습니다. 없는 곳으로 이동을 예.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강풍 피해를 좀 점검해 보죠. 울산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6m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예상은 했습니다. 이번 태풍 강풍이 네.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36m라고 한다면은 가장 쉽게는 그거죠. 프로야구 선수가 야구공 던지지 않습니까? 네. 그게 30m/s입니다. 네. 차 속도로 100km 를 본다면 넘죠. 예, 100km 넘는 거죠. 그 정도인데 그 바람이 불었을 때 어느 정도 위력이 되느냐 그대로 야구공으로 맞는 네. 정도의 충격을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유리 같은 경우는 깨지겠죠. 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정도일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이번 강풍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부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제 고층 빌딩이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른바 빌딩풍 빌딩풍. 피해 이게 그렇습니다.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요. 예. 이 빌딩풍은 어느 정도로 위험한가요? 빌딩풍이라는 건 사실 신종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런 새로운 재난인데 상공 150m 쪽에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지상에 빼곡하게 저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아래 위가 지금 바람 통하는 게 불연속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위아래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북쪽에서 그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수직 방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빌딩 사이에 굉장히 빠른 바람이 지나가거든요. 그때 노후된 건물이 있다게 되면은 뭐 겉에 지금 포장재 이런 부분들 떨어질 수 있는 거고 또 유리 많이 깨질 수 있고 간판이 많이 떨어지죠. 네. 그 사이에 사람이 노출돼 있다 그러면 치명적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 강풍은 뭐 지금도 여전할 텐데요. 예. 이 빌딩풍을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이루어진 빌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최소화되는 거는 네.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없애지는 못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네. 일단 바람이 불 때는 그런 곳에 바깥에 나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풍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이 강풍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유리창이라든가 집 유리창이라든가 이렇게 밀폐되게 준비를 많이 대처를 하셨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 이럴 때는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파손되는 경우 일단 이러한 일을 먼저 보신다 그러면은요. 기압차로 인해서 방 안에 돌풍이 일어날 겁니다. 그 방에서 빨리 피하셔서 밀폐된 공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요. 대피가 제일 중요하군요. 예. 아무래도 그 안에 돌풍이 일어났다 그러면 실내에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와서 나를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전 준비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테이프 붙이는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테이프 붙이는 게 바람을 막아가지고 안 깨지게 하는 게 아니고 네. 깨진 이후에도 유리창 파편이 날아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점착력을 갖고 있는 위험을 거죠. 최소화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수준이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테이핑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거지 막지는 못한다. 그렇습니다. 막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으려면 일단 유리창 강화하는 일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바람이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틈새를 좋아합니다. 네. 유리창 셰시의 사이드 쪽에 비어있는 공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유리창 흔들고 깨거든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신문지라든가 테이핑 아니면 수건으로 막아주시는 활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네. 태풍 피해 중에서도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정전과 단수죠. 예. 제주에서는 어제부터 16,000가구 넘게 정전 피해가 발생하기도 예. 했고 경남 지역도 지금 정전 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예.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정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곳이 전력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하듯이 2중, 3중의 보호 대책 앞으로 계속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보통 이런 시설물 설계할 적에 그냥 보통 자연재해 설계 기준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아니고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설계 기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라면은 아무래도 밤 시간에 이게 정전된다 그러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손전등 준비하는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사전에 손전등이 아니고 요즘엔 많이 핸드폰 갖고 쓰이지 않습니까? 이런 태풍 오기 전에 사전에 충전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단수 대비해서는 어딘가 물 많이 사전에 받아놓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호준 위원이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 흰남노는 현재 울릉도에 근접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위험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재 기자, 먼저 흰남노 현재 위치부터 좀 살펴주시죠. 김은재 기자.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이 시각 현재 태풍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지금 태풍 진로인데요.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상륙해서 오전 7시 10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9시를 기준으로 현재는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을 유지하면서 울릉도 부근 해상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여전히 태풍의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로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뒷바람 역시 강력한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위험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지역은 어디로 분석되는지요? 네, 먼저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이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울릉도의 저동항입니다. 이 CCTV 화면상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고요. 뒤쪽으로는 이렇게 해무가 잔뜩 끼어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선착장에 묶인 어선들이 거친 파도와 함께 일렁이는 모습도 한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울릉읍 사동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울릉도의 사동천인데요. 해안가 주변에 난 도로 모습입니다. 이 거센 바람에 카메라 화면이 계속 미세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파도가 거칠게 일면서 이따금씩 도로 위까지 바닷물이 올라차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KBS 재난안전지도로 위험 지역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울릉사동지구인데요. 이 방금 CCTV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이 지역은 한 번에 많은 비가 퍼부을 때 낙석과 그리고 산사태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밑으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쪽 지역인데요. 이렇게 이쪽 지역에는 숙박시설과 특히 여기에는 어촌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재난 속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울릉의 남양지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인데요. 이곳은 바로 강풍과 집중호우 시에 비탈면 붕괴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마찬가지로 재해 위험이 큰 지역에 속합니다. 이 주위로 경로당과 그리고 더 밑으로는 교회 그리고 민박 등 시설물이 밀집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북 포항 지역인데요. 이곳에는 오늘 오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일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은 만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항의 두호동인데요. 이 해안가 주변으로는 식당과 민가가 이쪽에 이렇게 자리를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CCTV 화면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때 이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이 주변에 있는 도로 인근까지 바닷물이 침범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주변 배수로 등 바깥 상황을 잘 살피시고 안전한 지역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해안가에서는 노을성 파도, 또 폭풍 해일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안가 접근을 삼가시고 해일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주 왕신 저수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경주 왕신저수지인데요. 이렇게 많은 비가 누적돼 있는 왕신저수지는 현재 붕괴 위험이 큰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가 왕신저수지고요. 이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역에 대해 현재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주위로 이렇게 농지도 있고요. 밑으로는 펜션과 그리고 민가가 있습니다. 왕신 1, 2와 1위 그리고 오금리, 국당리, 강동 면민분들은 면복지회관으로 즉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비도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산사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틀 누적 강수량을 보면 크게 남해안과 그리고 중부지방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도 증가하면서 이 산사태 특보가 발령된 지역들도 있는데요. 현재 경북 포항과 그리고 김천 등 11개 지역의 산사태 경보가 강원 삼척, 고성, 원주, 인제, 속초, 그리고 경기 이천과 광주 등 34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엔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사태 분석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이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데 특히 주황색 지역이 위험한 지역을 뜻합니다. 이 현재 경북 김천 지역이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이 김천시 감천면 제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오늘 자정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양 속 수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지금처럼 특보를 보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하셔야 하고요. 이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이동한 뒤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 동해상에 태풍특보가 계속해서 남아있고요. 태풍이 멀어짐에 따라서 태풍특보는 강풍주의보나 풍랑특보로 대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10mm 미만으로 빗줄기는 다소 약해졌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10에서 60mm, 태풍이 지나고 있는 울릉도 독도 부근에는 최고 1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는 초속 40에서 60m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태풍이 지나기 전까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오후까지 동해상에서 최고 12m로 물결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상황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에서는 도심 곳곳이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지금 경북 동해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지금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밤부터 거세게 불던 비바람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풍 경보가 내려졌던 대구시와 의성, 예청 등 이 경북 12개 시군은 약 1시간 전쯤 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주와 포항, 울진을 비롯한 경북 10개 시군은 태풍 경보에서 주의보로 하향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포항 378.7mm, 경주 산내 264.5mm, 청도 금천 222mm, 대구 112.8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이 5에서 20mm, 경북 동해안 지역은 10에서 6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은 시간당 최대 70mm,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순간 최대 풍속이 30에서 40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경주와 포항, 김천 등 경북 5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 포항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태풍 때문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네, 포항 남구와 경주에서는 오전에만 시간당 11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는데요. 태풍이 많은 비를 뿌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시 남구 청림동과 송도동, 죽도동, 북구 양학동 일대가 침수되면서 포항시가 주민 대피령을 내렸는데요. 청림동 1통에서 7통 주민들에겐 인근 경로당과 초등학교 등으로, 양학동 주민들에겐 주민센터 등으로 대피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포항
장기면의 대화천 둑이 무너지면서 주변 농경지가 침수됐고 경주시는 하동과 송선, 왕신 저수지가 붕괴 위험에 있다며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포항과 경주 형산간 일대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포항 형산교와 경주 강동대교 지점에는 오전 6시 20분을 기해 홍수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이 경주에선 저지대 도로와 지하차도 10여 곳이 침수됐으며 모든 시내버스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동로가 침수됐고 강풍에 주택가 옹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상인동, 송현동 일대 540여 가구에서 정전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 대흥중학교 뒤편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항 저지대는 태풍 때문에 침수 피해를 여러 번 겪었던 곳인데요.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포항 저지대와 영덕 강구지구는 과거부터 수차례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수해 방제 시설 공사를 해놓긴 했지만 여전히 이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따라서 이 지역 해안가 주변 주민들과 또 저지대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면서 대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KBS 뉴스 안혜리입니다. 네, 포항 지역 피해 상황 더 보겠습니다. 경북 포항 남구에는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곳곳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들은 마을 회관 등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는 했지만 걱정 속에 긴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강전일 기자입니다. 성인 허벅지만큼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포항 청림동 일대가 침수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 위 물살이 빠르게 흐릅니다. 저지대로도 거센 물살이 쏟아집니다.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경북 포항에는 한때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며 곳곳에 침수와 정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포항시 오천읍의 전통시장도 물에 잠기면서 5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칠성천이 일부 범람하면서 주민 2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많은 비에 낙동강 홍수통제소는 형산교 지점에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해안가 저지대 주민 400여 명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문 밖에 나오지 말았게요. 대피소에 그냥 있으라고. 그래도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 내다보고 싶지만은 그렇게도 못하고 이래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계속 이어지면서 침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전일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포스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와 열연 공장에서 불이 나 열연 공장 주 전기실 1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또 포항제철소 자체 소방대가 진화 중에 호우로 소방대원 4명이 고립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안전한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진화 작업에 주력하는 한편 태풍과 화재가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곧 태풍이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KBS 울릉도 중계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진 아나운서, 태풍이 오늘 정오쯤 울릉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울릉도와 독도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정오에 울릉도 북동쪽 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오늘 오후부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아침과 비교해 점점 빗줄기가 거세지고 있고요.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 근처 해상에는 6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지만 태풍이 점점 근접해 오면서 파고는 최대 12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센 파도에 월파가 발생하는 등 저지대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하는 등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굉장히 울릉도에도 지금 비와 바람이 강해지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태풍 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서 울릉군은 월파 피해가 잦은 마을 일대에 모래마대를 지원하고 항만 내 주차 차량을 이동하게 했습니다. 또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지, 해안 저지대 등 태풍 피해가 우려되는 현장도 점검했습니다.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 해안 산책로와 성인봉 등산로는 모두 통제됐고요. 낙석과 산사태 우려가 있는 일주도로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역 어선은 속초, 묵호, 포항 등으로 피항을 완료했고 피항하지 못한 소형 어선은 크레인을 이용해 무트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학교는 재량 휴업과 원격 수업 체제로 전환됐고요. 울릉군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울릉도 주민들 피해가 걱정이 됩니다. 대비 상황은 어떤지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울릉군은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항구의 방파제가 부서지고 도로가 파손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역대 가장 강한 태풍이라는 흰남노의 상륙에 주민들 역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단단한 끈으로 묶어 바닥에 고정해둔 모습도 찾아볼 수 있고요.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거리에서 주민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정 내 랜턴 등 비상 조명 기구를 구비하며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울릉도 상황 잘 전해들었습니다. 태풍은 오늘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울산에는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신건 기자. 네, 화면 보니까 지금은 비바람이 많이 멎은 상태군요. 네, 지금은 비가 언제 왔냐는 듯 지금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바람도 전혀 불지 않고 있습니다. 날도 완전히 개어서 지금은 해가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울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도 150mm 넘게 내렸고 울주군 삼동면과 북구 매곡동은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웃돌았는데요. 많은 양의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전 6시부터는 태화강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이 울산 앞바다를 빠져나가면서 앞으로 울산에는 큰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울산에도 비가 많이 오고 강풍이 불어서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실종자 한 명이 발생했죠. 오늘 새벽 1시쯤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20대 남성이 하천물에 휩쓸렸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또 태풍이 울산에 가장 근접했던 오늘 오전 7시쯤 노인 한 명이 강물에 갇혀 나무를 붙잡고 있다 119 구조대원에 의해 구출됐습니다. 이 밖에도 강풍에 시설물과 가로수가 넘어지거나 건물 외벽이 붕괴되고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울산 소방본부에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72건의 태풍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네, 울산은 출근 시간대에 태풍이 가장 근접했어요.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겠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가지만 아직 강풍이 불고 있어서 울산대교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주 지역 도로 20여 곳이 여전히 통제됐다가 출근 시간이 이후에 좀 풀렸는데요. 통제된 도로가 아직도 많아서 울산 지역 시내버스는 오전 9시까지 운행을 중단했다가 지금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울산 태화강역과 부산 부전역을 오가는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와 시설 점검을 벌여 운행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울산에서 김포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18편도 여전히 결항된 상태입니다. 네, 신건 기자가 현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예, 날이 완전히 개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강물이 이미 불어난 상태여서 섣불리 강물 근처에 접근했다가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비가 그쳤다고 해서 섣불리 강변 주차장이나 산책로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당분간 기상상을 지켜보다가 물이 완전히 빠졌다고 지자체가 판단을 하면은 그때 좀 접근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침수된 자동차를 억지로 운행하시면은 나중에 불어난 강물에 차가 떠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점도 가급적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 달동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네, 지역 상황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해안가를 끼고 있는 부산은 태풍 흰남노가 통과하며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 지났긴 했지만 아직 영향권에 들어있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석 기자, 네, 뒤로 보니까 아직 파도가 높게 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강하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모두 그쳤습니다. 이 두터운 구름도 조금씩 걷히면서 지금은 파란 하늘이 조금씩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특히 순간 몰아치는 이 돌풍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곳 해수욕장은 지금도 높은 파도가 쉴 새 없이 일고 있습니다. 밤사이 태풍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 이곳 해수욕장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해변 산책로 보도블럭이 뜯겨져 나갔고 뜯긴 블럭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특히 해안가에서는 해안에서 밀려온 쓰레기와 큰 돌이 도로까지 떠밀린 곳도 있는데요.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은 침수 우려 때문에 지하차도, 해상교량 곳곳이 통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지금 출근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곳 교통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우선 운행이 중단됐던 대중교통은 대부분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대 운행을 잠정 중단했던 부산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오전 7시를 지나면서 정상 운행을 시작했고요. 이 지상 구간 운행을 중단했던 이 도시철도도 오전 9시부터는 모든 구간 원활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김해 경전철도 오전 10시를 기해 정상 운행됐습니다. 다만 동해선은 코레일에서 이 운행 재개 시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강풍으로 차량 통행이 모두 중단됐던 이 광안대교와 부산항대교 등 주요 해상 교량도 차량 통행이 허용됐고 침수가 우려된 지하차도도 빠르게 통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앞으로 예보가 중요할 텐데요. 지금 부산 비바람이 예보돼 있죠? 네, 부산은 잠시 뒤인 정오를 기해 이 태풍특보가 해제되고 대신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강풍주의보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이 계속해서 이 강한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는 모두 그친 가운데 오전까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부산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조금씩 벗어나겠지만 아직 주의가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지붕이나 담벼락 등을 보수하러 나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하지만 바람이 계속 강하게 불고 있어 이 구조물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비가 그치자 바닷가에 나와서 이 밤사이 태풍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하러 나오시는 지역 주민도 계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파도가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해안가 근처로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 흰남노가 지금 동해상을 빠르게 북동진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태풍의 현재 위치와 앞으로의 영향 등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태풍의 현재 위치입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 거제에 상륙을 했고요. 시속 60km가 넘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며 현재 울릉도 남서쪽 120km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흰남노 이례적으로 강한 세력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상륙을 했는데도 여전히 강풍 반경이 390km에 이르는 강한 강도의 태풍인데요. 태풍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비바람이 가장 거센 곳이 궁금합니다. 어딘지 짚어주시죠. 네, 레이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밀려오면서 지금은 울릉도와 이 동해안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라색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모두 이동을 했는데요. 현재 울릉도와 강릉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에서 최대 120mm가 넘겠고 동풍이 밀려드는 동해안에 10에서 60mm의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포항 구룡포에는 시간당 11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왔고요. 그리고 경주나 울산, 남해에서도 매우 강한 비가 집중이 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이 지속된 지난 사흘 동안 누적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제주 산지에서는 거의 1000mm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포항과 경주에서도 300mm 넘었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토양이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산사태나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풍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강풍 아직 불고 있는 곳이 있겠죠? 어딘지 좀 살펴봐 주세요. 네, 태풍의 중심이 사실 동해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가운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강한 바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까지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높은 물결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해상과 동해상에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이 최대 12m에 이르는 매우 높은 파도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보되면서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만조 시각이 겹쳐지면서 해수문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우려됩니다. 태풍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 미디어 센터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태풍 매미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마산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은 밤사이 주민 2,500여 명이 대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았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지요? 경남 마산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효경 기자, 지금 마산항 상황은 어떤가요? 전해 주십시오. 네, 이곳 경남 마산항은 해가 뜨면서 비가 그쳤고 지금은 구름도 많이 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아직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력을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남해안을 지나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해안가 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 경남에서 밤사이 저지대 침수 우려나 산사태 위험이 큰 곳에 주민 대피 명령과 권고도 잇따랐는데요. 창원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 주민 2,600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2,500여 명이 대피를 완료한 것으로 경상남도는 집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침수 우려 지역의 주민들은 곧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고 산사태 위험지구는 현장 확인 뒤 주민들의 귀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창원과 거제, 밀양 등 9,200여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절반 이상은 복구가 됐지만 통영과 남해 등에서는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비가 내려서 특히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산사태 위험도는 어떤가요? 네, 창원과 밀양, 함양, 양산, 창녕에는 산사태 경보가, 합천과 의령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거센 바람이 지나 경남 곳곳에는 산사태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산항은 특히 태풍 흰남노 상륙 시점이 하필 만조 시각과 겹치면서 좀 우려가 컸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마산 해안가는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가 컸던 곳인데요. 사고 뒤에는 방제 언덕과 기립식 방조벽 등이 세워졌습니다. 만조 시각을 넘겼지만 우려했던 월파나 폭풍 해일 등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태풍의 영향권이 미치는 만큼 절대로 해안가 주변에는 나오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경남의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합니다. 밤사이 제한됐던 마창대교와 거가대로, 남해대교 등의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세월교 150여 곳은 물에 잠겨 있어 여전히 통제되고 있고 지하차도 5곳과 일반 도로 20여 곳도 통제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내려진 낙동강 밀양 용평동 지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천변에는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편 경남에는 낙가와 침수, 비닐하우스 파손 등 농작물 피해 면적이 500여 헥타르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남에는 소방당국에 200여 건의 배수 지원이나 안전조치 요청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마산항에서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네, 그럼 태풍의 길목에 있는 울릉도와 독도 현재 상황을 KBS 재난감시 CCTV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선 울릉도 독쪽에 있는 서면 태항의 모습입니다. 거센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도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세히 보면 현수막도 지금 바람에 굉장히 펄럭이고 있습니다. 계속 내리고 있는 비로 CCTV 카메라도 물기가 상당히 많이 젖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릉도 남쪽의 동구터미널 출구입니다. 네, 이곳은 당연히 사람이 보이지 않고요. 맹렬한 파도가 끊임없이 지금 터미널 쪽으로 육지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면서 큰 물보라를 일으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자, 이번엔 울릉읍 사동천 쪽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조금씩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지나가는 차량은 없습니다. 해안도로 근처 바위를 하얀 파도가 지금 강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울릉 서면 남양 2교 앞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숲풀잎이 세게 흔들리는 걸 보면 다가오고 있는 이런 태풍의 위력을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고 있는 비에 바람이 합쳐지면서 생기고 있는 이 비바람이 CCTV에도 고스란히 찍히고 있습니다. 네, 경북 울릉 저동항의 모습도 살펴보고 계십니다. 네, 이곳에도 지금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지금 이곳도 태풍의 영향을 상당히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도입니다. KBS 파노라마 카메라에 잡혀 있는 독도의 모습인데요. 지금 거센 물보라가 치고 있고 카메라도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금 전 11시쯤 태풍이 가장 근접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호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새벽과 아침 시간에도 직접 촬영해서 제보 영상을 저희 쪽으로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주요 제보를 사회부 김민혁 기자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밤사이 특히 그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좀 침수 피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제보화면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남부 지방 쪽에서 많은 좀 피해가 있어서 특히 침수 피해가 있어서 많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특히 포항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린 포항 쪽에서 제보가 좀 집중된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아침 8시 반쯤 시청자 윤숙향님께서 보내준 제보를 보시겠습니다. 경북 포항시 오천읍의 오천파출소 도로변 모습인데요. 오늘 오전 8시 30분 모습이죠. 맞습니다. 예, 보시면 인근 병원과 은행이 보이고 입구에 물이 가득 찬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천처럼 물살이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상황입니다. 시청자분 말에 따르면 차량이나 보행자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은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곳은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포항입니다. 포항시 대송면의 한 공장지대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5톤 트럭이 있는데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까지 물이 가득 차오른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서서히 물이 빠지고는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물이 높아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공장지대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 일대 다 비슷하다고 하고요. 제보자분 말씀에 따르면 기숙사 2층에서 촬영했는데 1층까지 물이 가득 차서 여전히 못 내려가고 있다. 공장 피해가 예상돼서 마음 졸이면서 직원들 출근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네, 트럭 조수석까지 물이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역시 경북 포항입니다. 한 아파트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새벽 6시쯤 시청자 아는이 씨가 찍어주셨습니다. 보면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요. 보면은 라이트까지 켜져 있는데 저기가 아파트 입구죠? 맞습니다. 1층에 이제 주차장 모습입니다. 차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1층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 대피를 하셨다고 합니다. 차를 미처 빼지 못해서 차량 침수 피해가 대거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화면 속에 저런 모습 정도 되면은 차량이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도 보시겠습니다. 역시 경북 포항입니다. 이곳은 시장인데요. 포항시 죽도시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전 7시 40분쯤 시청자 김순희님께서 찍어서 보내주신 제보 영상입니다. 평소 같으면 장사가 한창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지만 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물이 가득 차서 전면적으로 통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보자분 말씀에 따르면 새벽에 나와 보니까 골목 전체가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었다. 다행히 제보자분 계신 곳은 좀 더 높은 지대여서 물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낮은 곳은 전부 저렇게 물이 찼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산사태 제보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포항시 용흥동의 한 아파트 인근 산 모습을 보고 포항입니다. 있습니다. 예. 보시면 당시 비와 바람은 멈춘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산사태가 난 곳에서 토사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고요. 포크레인이 와서 정리도 하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저 위에 학교 건물이 보입니다. 저 위에 있는 흰색 건물이 학교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리적으로 포항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울산 모습입니다. 울산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항 인근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새벽 6시 20분쯤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면 차량 바퀴 수준까지 물이 차서 거리 전체가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보시면 차들이 역시 라이트를 켠 채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변 상가까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곳에는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제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죠. 네, 맞습니다. 자, 어떻게 제보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으로 제보하시는 게 가장 쉽습니다. 보면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를 먼저 하시고요. 이 가족 친구한테 메시지 보내듯이 영상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간편하게 제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뉴스 앱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좌상단에 제보 칸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보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간단한 상황 설명을 같이 더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절대로 무리해서 촬영하지는 마시고요. 무엇보다 주변 상황과 안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촬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제주는 온종일 거센 파도가 들이치며 해안가 저지대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또 초속 20에서 30m를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서귀포항의 명물 새섬을 집어삼킵니다. 맹렬한 기세의 파도는 쉴 새 없이 폭우로 들이치며 방파제를 넘습니다. 폭우 위 해녀타리장은 침수돼 접근조차 힘들고 급기야 바닷가 마을 일부 주민들은 침수 우려에 집을 떠나 인근 마을 회관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저희가 좀 저지대고 물때랑 맞으면은 파도가 저희 집까지 넘어온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미리 좀 여기로 대피하게 되었습니다. 폭우로 대피한 어선들 사이로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크레인까지 동원해 급히 인양을 시도하지만 거센 바람 탓에 쉽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이제 앉은 거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뒤집혀 버렸어요. 또 다른 폭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강한 바람에 어선이 침몰했지만 선주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희 전 재산인데 마음이 좀 아프지만은 그렇다고 자연재해에서 누구를 탓할 거가 아닙니다. 제주의 온종일 초속 20에서 30m 넘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은 속절없이 넘어갔고 아름드리 가로수도 쓰러지고 뽑히며 맥을 못 춥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에 직접 영향을 받은 제주는 100건 넘는 각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피해 상황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서야 본격적인 집계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네, 제주도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밤사이에 대규모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의 정전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태풍이 제주도에 근접할 무렵 강풍에 나무가 휘청거리는 사이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집니다. 이윽고 밝아지지만 금방 다시 암전됩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풍에 제주 전역은 정전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빌라, 근처 주택도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냥 딱 꺼지더니 이제 쭉 정전이 됐다고 나와봤더니 이 라인 쪽이 다 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을이 정전된 건 어젯밤 8시 50분쯤 강풍으로 닫혀 있어야 할 개폐기 스위치가 열린 건데 비교적 간단한 조치여서 3시간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밤사이 정전이 계속됐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지거나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날려 전선에 붙는 경우가 상당수. 새벽 3시 기준으로 제주 지역 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이 마을에 있는 620여 가구도 강한 바람에 전선이 끊겨 불편을 겪었는데요. 태풍이 근접해 있을 때여서 복구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무리하게 진행하다 작업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은 간단한 작업 외에는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전선이 끊어진 부분들은 이제 2차 사고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팀이 출발해가지고 잘라놓는. 한전 측은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대로 작업을 진행해 최대한 빨리 복구를 마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각 지역 피해 상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강풍과 월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바닷가 인근 상가 등이 침수되고 파손되는 등 피해가 컸는데요. 최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해안가 산책로 보도블록이 폭격을 맞은 듯 도로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뽑힌 가로수와 쓰러진 펜스, 가건물들로 도로 곳곳이 엉망입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던 철제 쓰레기통은 강풍에 뽑혀 도로를 막는 바리케이트가 됐습니다. 주민들은 침수된 도로에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상가 유리창이 박살나면서 실내 집기도 모두 부서졌고 밀락동 회센터 일대는 정전 피해도 입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신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원자로는 안정 상태를 유지해 출력률 79% 수준으로 감소해 운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린시티 일대 상가도 강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판으로 입구를 막는 등 예방 조치도 했지만 초속 30m가 넘는 강풍에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태풍은 내부 집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광안리 바닷가는 밀려온 각종 쓰레기와 백사장 모래가 인근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 인근에서는 방파제를 넘어온 바닷물이 도로를 건너 인근 건물까지 밀려들었습니다. 부산역 지붕도 뜯겨나갔고 중학교 지붕이 날아가 주변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부산항에도 보안용 울타리와 항만 내 도로가 파손되고 신항 일부 터미널에서 전기가 끊기기도 했습니다. 부산은 최대 순간 풍속이 5, 6도가 초속 37m, 북구가 35m 등 초속 3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으며 밤사이 누적 강수량은 금정구 152mm, 북구 147mm를 기록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원입니다. KBS는 태풍 흰남노와 피해 상황을 뉴스특보와 그리고 정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KBS 뉴스는 마이K 앱과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뉴스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서울에서도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잠수교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가 통제돼 이동하시기 전에 도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포대교 나가보겠습니다. 이도윤 기자. 네, 지금 마포대교 뒤로 보이는 도로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도로 상황 어떤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제 옆으로 보이는 곳은 강변북로 한남대교 방향입니다. 교통 통제 때문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데요. 어제부터 내린 비로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서울 시내 도로 곳곳이 통제돼 출근길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 동작대교 마포대교 구간은 오늘 새벽 6시 10분쯤부터 양방향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역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부터 가양대교 양방향이 오늘 새벽 3시 50분부터 전면 통제되고 있고 여의사류와 상류와 하류 나들목 구간도 차량 진입할 수 없습니다. 잠수교는 일찍이 차량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차량 통제 수위인 6.2m를 훌쩍 넘겼고 지금은 8.86m를 넘겼습니다. 네, 통제 구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한강 수위가 관건인데요. 현재로선 통제 구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통제되는 구간은 도시고속도로 10곳, 시내도로 6곳 등입니다.
노들로에서 성산대교 방향 진출입이 막혀 있고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양방향 통행도 현재 통제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군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양방향 차량 통행도 오늘 오전 6시부터 막혀 있습니다. 양재천로 하부도로 일부 구간 등도 통제되고 있어서 교통 혼잡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출발하기 전 교통 상황을 미리 확인한 뒤 우회하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포대교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되고 수백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지금까지 중대본에 접수된 피해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하고 있는 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인명피해가 한 건 있습니다. 울산에서 20대 남성이 하천에 휩쓸려서 실종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주와 경기 등에서 주택 5채가 침수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어선 한 척도 전복됐습니다. 또 도로 3곳을 포함해 공공시설 6곳이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제주의 당근밭과 마늘, 강원도의 벼를 비롯해서 모두 280여 헥타르의 면적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으로 제주와 경남, 부산, 울산 등에서 모두 44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본은 태풍 피해에 대비해 위험 지역의 주민 7천여 세대에 대해 사전 대피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경남과 전남, 부산 등에서 모두 2,600여 세대 3,4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집을 나온 주민들은 임시 주거시설이나 친인척 집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피해 집계는 각 지자체의 통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 조사가 본격화될수록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입니다. 네, 안전 우려 때문에 곳곳에 통행이 제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제 상황은 지금 어떤지요? 네, 지자체별로 통제가 해제되는 곳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중대본의 공식 집계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통제 현황 말씀드리면 전국 22개 국립공원 600여 곳의 탐방로의 통행이 이틀째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관리하는 숲길 11,000여 개도 그제 저녁부터 통제 중입니다. 또 일부 구간에서 통행이 재개되고는 있습니다만 강풍의 영향으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교량 등 8곳에서 통행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침수 피해 우려로 둔치 주차장과 하상도로 200여 곳의 진입이 제한됐고요. 마을 소규모 다리와 하천변 산책로 450여 곳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중대본은 그제부터 풍수의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놓고 있습니다.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가서 안전해질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특히 해안가나 하천변 같은 위험 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피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운항에 차질을 빚었던 항공편 그리고 열차 운행 등이 속속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은 여전히 통제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최현진 기자, 지금 주요 공항들이 운항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고요? 네, 태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전국 공항 국내선 항공편이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은 오전 9시부터 출발 도착 181편이 정상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공항과 김해공항도 각각 오전 10시, 오후 1시 도착 항공편을 시작으로 정상 운항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앞서 오늘 새벽 태풍 피해 우려 등으로 전국 공항에선 출발 예정인 776편의 항공편 가운데 240여 편의 결항이 이미 확정됐는데요. 출발 공항별로 보면 제주가 98편, 김포 출발 여객기 62편이 사전 결항됐습니다.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43편도 미리 결항이 확정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승객들에게 항공사 문자 메시지와 공사 홈페이지 현황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열차 운행도 궁금합니다. 다시 풀리고 있다고요? 네, 내륙 지역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조정됐던 열차 운행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경부선과 호남선 등 열차 300여 편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조정했는데요.
오전 9시부터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또 경부선과 호남선 60편의 운행을 조정했던 SR 열차의 운행도 정상화됩니다. 열차 운행 상황은 코레일, S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철도와 달리 여객선은 아직 전 노선 운항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제주와 목포, 인천과 주요 섬을 오가는 국내 여객선 항로 101곳 158척이 모두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또 일본이나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여객선 21개 노선도 운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풍 흰남노는 현재 울릉도에 근접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위험 지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지금 흰남노 현재 위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KBS 재난안전지도로 이 시각 현재 태풍 위치 보겠습니다. 이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 상륙해서 오전 7시 10분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는데요. 이 열실 기준으로 현재는 최대 풍속 초속 37m를 유지를 하면서 울릉도 부근 해상을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여전히 중심 기압이 965헥토파스칼로 태풍이 강을 유지하고 있고 또 뒷바람 역시 강력한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해안 지역에서는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니 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인 위험 지역을 하나하나 짚어보죠. 지금 가장 위험한 지역 어디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울릉도로 가보겠습니다. 이 울릉도와 독도는 태풍이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 그때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인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곳은 울릉도의 저동항입니다. 이 CCTV 화면상에도 이렇게 빗방울이 맺혀 있을 정도로 비가 잔뜩 내렸고요. 또 이렇게 뒤편으로 해무가 잔뜩 끼어 있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거센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이 선착장에 묶인 어선들 거친 파도에 함께 일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울릉읍 사동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울릉읍 사동천의 해안가 주변에 난 도로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부는 바람 때문에 카메라 화면이 계속 크게 흔들리고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도로 위쪽으로까지 바닷물이 넘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KBS 재난안전지도로 위험 지역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울릉도의 사동지구입니다. 이 방금 CCTV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이 지역은 한 번에 많은 비가 내릴 때 낙석이나 산사태 등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이어서 특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숙박시설과 어촌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분들은 재난 속보에 계속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곳은 울릉 남양지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곳 울릉 남양지구는 마찬가지로 집중호우가 내릴 때 이 비탈면 붕괴가 일어날 위험이 큰 재해 위험 지역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래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이렇게 교회와 민박 등 시설물이 밀집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 포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비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일 누적 강수량이 300mm를 넘은 만큼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포항 두호동인데요. 이 포항 두호동의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식당과 숙박시설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KBS 재난감지 CCTV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변 도로 위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차 있고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어서 파도 또한 거세게 밀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한때 이 파도는 이 인근 주변 도로까지 넘쳐서 교통이 통제되는 상황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주변 배수로 등 바깥 상황을 잘 살피시고 이 안전한 지역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동해안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 또 폭풍 해일 피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해안가 접근을 삼가시고 해일 가능성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진 경주
왕신 저수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경주의 왕신 저수지인데요. 이쪽에 위치한 이 왕신 저수지 현재는 붕괴 위험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지역에 대해 현재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저수지 주위로 이렇게 농지와 함께 아래쪽으로는 펜션 그리고 민가가 있습니다. 왕신 1, 2와 2리 그리고 오금리, 국당리, 강동 면민분들은 면복지회관으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네, 침수 피해뿐만 아니고 이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 위험성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틀 누적 강수량을 보면 크게 남해안과 그리고 중부지방에 2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도 증가하면서 이렇게 산사태특보가 발령된 지역들도 있는데요. 11시를 기준으로 경북 포항과 칠곡 그리고 경남 양산 등 8개 지역의 산사태 경보가 강원 삼척, 고성, 원주, 인제, 속초, 경기 이천과 광주 등 31개 지역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번엔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사태 분석 시스템으로 위험 지역이 어디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특히 이런 노란색 지역이 비교적 더 위험한 곳을 의미합니다. 현재 경북 김천과 울진 그리고 강원도 강릉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북 울진 지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태풍의 영향권에 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이 토양 속 수분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산사태 위험 징후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감지되면 지금처럼 특보를 보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주시하셔야 하고요. 이 위험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재 전문가 모시고 이번 태풍의 특징과 대응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시죠. 이호준 KIT밸리 지진해일 전문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이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만요. 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기후변화 영향이 많습니다. 이 기후변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제 이 현상이 온도가 지금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뭐 불과 0.5도, 1도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체감으로 보면 불과 0.5도 올라가는데 뭐가 저렇게 많이 바뀌어 생각하실 겁니다. 평균 온도가? 예. 평균이 0.5도 오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양쪽을 이루는 극값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태풍이 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아주 극치의 값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확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지만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던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슈퍼 태풍이라고 했습니다. 슈퍼 태풍이 이제는 초강력 슈퍼 태풍이 되고 있고요. 그게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해 같은 이런 사실상 59년 사라오라고 하는 건 기록적인 태풍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기록을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흰남노가 지금 현재 예상보다 이른 시각 좀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태풍 여파가 지금 여전하죠. 강풍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요. 대략 언제까지 영향을 계속 미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측 보면은 계속 바뀌고는 있지만 울릉도에 965헥토파스칼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들어올 때하고 거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하고 차이가 없지는 않습니다. 들어올 때는 거의 950 미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동해를 빠져나갈 경우에는 980헥토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동해 울릉도 넘어서 중심에 가게 되면은 이미 온대성적 기압으로 바뀌어서 태풍이라는 이름을 안 쓰거든요. 기압이 높아질수록 태풍은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해 울릉도에서 965헥토파스칼이고 오후가 되게 되면 저 위에 올라가서 이제 온대성적 기압으로 바뀌거든요. 바뀌는데 이게 사실상 굉장히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은 특이한 일은 아닙니다. 2020년에 2년 전이죠. 그때 당시에 마이삭하고 하이선이라는 태풍이 있었습니다.
사실 동해안이 태풍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 아주 드문 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20년에 동해안을 따라 태풍이 올라가는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개 태풍이 동시에 연이어가지고 같은 경로로요. 네. 요번 같은 경우에 동해안을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울릉도까지 나가서 동해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태풍으로 그대로 아주 살아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부분들 아주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 이 태풍이 남해안 밑에서는 남해를 지금 공략하고 있었지만 이 태풍이 동해를 또 공략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 영향권 내에 좀 들어가 있고요. 계속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는 경로 물론 이제 반경이 400km 굉장히 네. 커다랗긴 하지만요. 이게 지금 수도권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생각보다. 이 태풍과 수도권 호우와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이것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지금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건조한 공기 경계선에 이 태풍의 가장자리가 닿고 있습니다. 태풍의 권역에 있는 공기는 굉장히 습윤하죠. 건조한 공기하고 수분한 공기가 만나게 되면 이제 쑥이 맺혀지고 거기서 비가 내려지거든요. 그 비구름이 지금 중부지방에 쭉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비를 내리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호준 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풍이 동해상으로 진출하면서 빠른 속도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서 차츰 벗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보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강원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 울릉도 독도에는 태풍특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태풍이 멀어짐에 따라서 태풍특보가 강풍특보나 풍랑특보로 대치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태풍특보는 오후부터 다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비의 강도는 시간당 10mm 미만으로 다소 약한 편입니다. 앞으로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40mm, 강원 영동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강한 바람은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초속 40m 안팎,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순간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오후에도 최고 12m로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는데요. 추가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흰남노는 오늘 새벽 거제에 상륙해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집중호우와 강풍 등 이 태풍 영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인명피해를 막고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지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KBS는 정확한 소식을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태풍 상황은 다음 뉴스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